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김제동 씨의 문제점이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위선적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왜 김제동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선적인 사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오히려 김제동 씨보다 더 위선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김제동 씨가 단순히 위선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제동 씨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법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식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거의 김제동 씨랑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은 더 뻔뻔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도 같이 한번 보시죠. 김제동 씨와 친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심상정입니다. 김제동과 심상정 두 사람은 특히나 노동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아예 김제동 씨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사람들을 찾아가기까지도 했죠. 도대체 그러면 김제동 씨가 뭐를 통과시키고 싶어서 저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제동 씨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단편적으로 일단 딱 생각해보면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저 법을 일전에 먼저 통과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회찬 의원이 저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는 통과가 됐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김제동 씨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나 통과시키고 싶었던 저 법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장황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노동자한테 있다고 보지 않고 그 원인이 기업에 있다라고 보고 그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거, 그게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자 개인의 개인적인 측면 또한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통과가 돼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저 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노동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전부 기업에게 묻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심상정 의원 측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런 식의 법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미 영국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다음 같은 법이 있습니다.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바로 이 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법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산재가 적다라는 주장도 있었죠. 분명히 사실입니다. 영국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특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과실치사법이 됐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과실치사 또한 굉장히 적다라는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긴 사실인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짓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철저하게 사업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 기관을 상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와 사업가한테 어마어마한 책임을 묻지만 정작 영국에서는 기업가와 사업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책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기업 재벌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법안이 안 만들어졌던 것이지, 이미 노동을 중시하는 영국에서는 이런 식의 법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기업가 그 한 명한테만 부과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동 같은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선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대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아프면은 사람을 안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기사를 뽑을 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아니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럼 그냥 안 뽑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고, 그 사고들만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런 식의 법이 통과돼야 된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를 우리가 목격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안타깝다라는 감정에 기반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가 이 꼴이 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김제동 씨가 이 꼴을 만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제동 씨가 과거에 또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뭐였냐?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애들 최저임금, 우리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10,000원 정도는 관철시킵시다. 우리가 촛불이. 우리 동네에 아르바이트 하는 그 가희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야,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행복할 것 같대요. 행복할 것 같아. 그거 못 해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정말 사실일까요? 김제동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최저임금을 어마어마하게 높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시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 1분위, 대한민국의 약자 중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득 1분위, 이 사람들의 직장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두 계층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임금이 7,000원에서 10,000원이 되면은 김제동 씨가 얘기했던 편의점에서 일한다라는 그 친구가 진짜로 행복해질까요? 3,000원에 더 받게 됐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7,000원조차도 못 받게 됩니다. 왜? 직장을 잃게 되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들이 알바를 자르고 자기가 직접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싸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식의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 가슴 아픈 사연, 뭔가 지금 아까 뭐 영이라고 했나요? 이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런 식의 가슴 아픈 한 가지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김제동 씨의 말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김제동이 하는 얘기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감성팔이 그냥 선동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김제동의 뒤를 잇는 인간이 나타난 거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김제동과 이재명을 보면서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김제동 씨도 한때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김제동 씨의 실체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오히려 저 사람 얘기대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김제동 씨가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제동의 뒤를 이어서, 아니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인기가 꽤 많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4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김제동이가 퇴출이 됐으면 당연히 이재명이도 퇴출이 돼도 진작에 퇴출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퇴출이 안 되고, 아니 퇴출은커녕 오히려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김제동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 김제동한테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김제동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김제동의 실체를 알았던 것처럼 이재명의 실체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